4월 24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에도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진 데다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04%, 1.1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지역의 서비스 및 제조업 생산이 15개월 연속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오히려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호재가 됐습니다. 영국은 2%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3.58%, 2.41%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올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이 95억 달러, 주당 10달러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나 감소했지만 주당 9달러 97센트의 시장 전망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일제히 위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2.0을 기록하며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유로존 17개 회원국들의 4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도 46.5에 머무르며 경기 위축과 확장의 기준이 되는 50선을 하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HSBC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글로벌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중에 AP통신 해킹으로 인한 오보에 인해서 출렁이긴 했지만 해명으로 인해 낙폭은 금방 회복을 했고요. 기업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1% 이상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이어지는 매도에 또다시 1910선을 봐야만 했습니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1% 이상씩 오르면서 550선을 다졌습니다. 앞서 애플의 실적 공개 이후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IT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앞서 사흘 연속의 상승 행진을 이어줬습니다. 1% 이상씩 오르더라고요. 경제지표가 그리 좋지는 않았고 기업 실적 호재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 애플의 실적도 공개가 됐습니다. 국내 IT주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 들여다보니까 장중에 AP통신 해킹에 따라서 오보가 발송이 되면서 출렁이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말씀 많으시네요. 예.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기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경제지표보다는 실적에 무게를 두는 그런 외국인들의 심리가 나타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중에 AP통신에 대해서 그런 우려감 자체 좀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고요. 우리가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애플의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9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3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분명히 줄고 거기에 대해서 순이익도 감소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자체는 매출이 422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더욱더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고요. 그만큼 외국인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 하향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닝 실적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공되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6.6%가 증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태블릿 PC 분야가 68%가 더욱더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애플발에 대한 IT 부품 중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태블릿 PC, 태블릿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조금 더 대처를 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밀리는 데는 큰 이유가 있겠죠. 바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태블릿 PC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애플이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실적으로서 증명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는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치가 발표가 됐죠.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전월 같은 경우에 54.6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52로 51을 기록하면서 지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시장의 예상치였던 54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타났다. 그만큼 계절성인 영향으로 인해서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좀 더 유의를 하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앞서 사흘 연속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 계속해서 팔기만 하고 있는데요. 엔화 100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코리아 엑소더스에 대한 우려감도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언제쯤이면 돌아올까요? 예, 일단 우리가 외국인을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191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1900포인트가 되면 주식 청산 가치라고 하죠. PBR 같은 경우에는 1배를 기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PER로 따진다면 8.6배를 기록하게 된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매력 포인트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라든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엔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엔화에 대한 약세 자체를 우리가 꼭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 아니면 2004년, 2006년도 그랬고요. 엔화 약세를 기조를 유지했던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파이 자체가 커졌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점유율 자체가 둘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시대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파이가 작아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 위축 국면이었고 그리고 유럽의 저성장기죠.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이 더딘 경기 회복 그리고 중국이 지금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눠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쪽에 좀 더 쏠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엔화의 약세로 돌아서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채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고 미국의 국채 쪽으로도 돈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런 관점이 생기다 보니까 일본 지금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권에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안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 우리가 여기에서 흘러나가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는 엔화적인 자금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엔화적인 부분을 탓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이 돼야지 외국인들의 매수 시점이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실적 발표를 앞두기 전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고 대신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
시점에 맞춰서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닥권을 잡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섬치매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어차피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기간장세거든요. 그러면 낙폭과대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낙폭과대, 바로 경기부양주에 좀 더 지금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자, 실적 꼭 확인하시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경기 부양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컴백을 기대한다 말씀하시면서 급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을 살펴볼게요.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인가요? 네, 실적이 긍정적이고 네. 예, 상당히 좋죠. 이런 종목군들은 굿이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굿입니다. 그래서 뭐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낫배드가 바로 IT 부품 업종이 낫배드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군은 뭐 거의 뭐 별 2개짜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FPCB 관련주는 상당히 유명한 종목군이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점유율 또한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1차적인 큰 성장이 나왔고 난 다음에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는 장세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실적적인 모멘텀이었죠. 그리고 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그 디지타이저 향에 대한 매출에 대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점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바로 베트남 법인에 대해서 지금 매출이 좀 더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애플의 태블릿 PC는 많이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에 못 따라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갤럭시 노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갤럭시 탭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 2013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점유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무난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의 공략 포인트는 21선 부근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21,700원, 21,700원을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25,50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4월 22일 월요일에 코렌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후에 월요일 그리고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7% 바로 급등을 하면서 바로 수익을 내주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도 25,000원 잡아주셨었죠. AS 들어보겠습니다. 코렌텍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차트 모습만 보고 주가의 흐름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우회 상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정상적인 그 상장 이후의 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고 그 전망치도 좋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를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앞서도 좀 잠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 회사 자체의 전망치도 좋지만은 그 배경이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은 이 회사의 그 오너가 현대자동차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되죠. 현대자동차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 지원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응을 할 때 뭐 자금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진행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득을 보는 것이 사실이니까 실제로 과거에 한국 타이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그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그런 식의 어떤 득을 좀 보지 않겠나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회사 자체가 그 헬스케어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헬스케어 사업은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헬스케어 쪽의 사업 투자라든지 아니면 회사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중장기 성장성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일단 달성을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네. 현재로서는 만약에 돌파가 강하게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28,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더 높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더 보유나 아니면은 그 25,000원권에 도달했을 때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차익 실현을 고민해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던 코렌텍 바로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기업 내부적인 제반 사항들이나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기대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성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25,000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이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28,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AS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살펴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풍력 관련주인데요. 예. 최근에 그 풍력 관련주들이 그동안 장기적인 침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속적인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풍력 사업 자체가 워낙 그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응에 있어서 그 뭐 자금력이 막강하게 막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수주를 단숨에 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PF 쪽도 좀 풀리고 해서 상황들이 좀 많이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풍력 쪽에 특히 이제 그 수주가 몇몇 기업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최근 들어서 돌파라는 종목들이 생기는 상태고요. 중국 시장이 또 상당히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신규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를 밝게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체에너지 쪽은 이제 아무래도 유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으로 그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더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워낙 업계 자체가 침체됐다가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니까 우선은 지금 타이밍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망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를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이 앞으로 전망치를 좋게 만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 종목들 몇 가지를 보시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고만 있는데요. 한 2월, 3월 달에 주가가 좀 돌려 세우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완전히 바닥 탈출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풍력 사업이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그것이 실제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좀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오고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로만 집중을 해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추세가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상태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량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태웅입니다. 태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최근 신규 수주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망업종으로 풍력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유니슨, 태웅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 종목만 꼽자면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태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네. 뭐 차트상으로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뭐 그것은 이제 결국 수급 주체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확실한 시그널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도 그렇고 특히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저항 라인이 됐던 24,000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꾸준하게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4,5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태용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모와 교양이 지덕치를 겸비한 김보람 앵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1900에 대한 지지는 확인된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시원한 상승도 보여주지 않아서 좁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또다시 191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어제는 중국 증시도 2% 이상 내리면서 2200 아래로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오늘은 애플에 이어서 국내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말씀드린 194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갈 것이다. 이제 전제를 둬야 될 것 같고요. 1940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0포인트의 이제 지지 여부 1940포인트는 쉽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1940을 저는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이제 어닝 시즌이죠. 미국 어닝 시즌, 그다음에 한국 어닝 시즌 볼 때 뭐 우리가 예상했듯이 어닝 시즌 자체가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올해 어닝 시즌보다는 내년 어닝 시즌이 더 염려스럽지 않을까. 그거는 엔즈로 인하여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제 약점, 그 애플의 약점은 제가 이제 전에도 했지만 삼성의 집요함에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노조의 문제점, 이건 제가 짚고 올라갔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에 제가 볼 때는 뭐 올라가는 쪽으로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나머지 주식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주식이 이제 동상이몽으로 계속 빠지고 있죠. 자동차 주식이 있는데 자동차 주식이 오늘 뭐 언론들은 다 떠들고 일났죠. 노조의 작은 사람이 자기들의 한 5만 명의 이익을 위해서 수만 명 사람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이걸 외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들의 좀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아자동차 노조 뭐 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다른 외국에 있는 후진국에 있는 나라만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생산성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노조 여러분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자동차 주식에 관련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자동차 주식은 지금 가격대에서 노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의 여한이 있을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결론은 올라가더라도 뜸을 들이면서 올라갈 것이다. 뜸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돈을 전혀 못 먹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1980포인트 가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잡고요. 일단 1940포인트, 1940, 그다음에 1980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저희는 의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오늘 저 같으면 오늘 300일 2편 가까이에서 고점에 매도했다가 저점 잡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격도 자체가 이미 5일, 10일 이격 자체가 중심선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글로벌 증시들이 이번에 폭등했죠. 예, 글로벌 증시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시키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상해 증시가 이제 크게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모양이 뭐 그 사이 상승의 폭에 조정받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만약에 중국 증시가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종가의 음봉을 크게 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점에 저 말 듣고 저점에 1900 이하에서 강력하게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고점 매도해도 괜찮고 또 1920포인트 이하에 사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늘 매도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한번 매도 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 자체가 이 사생 결단식으로 3조를 걸었다고 이야기했죠.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걸어놨습니다. 걸어놨기 때문에 기관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기관들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의 공격을 여러분께서 한번 주대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주가 상승하면 선행스팬 1에 대한 저항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 저항이 1930 한 7, 8포인트 되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안착을 해버립니다. 안착을 하지 않으면 이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 박스권에서 하단 박스의 상방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변곡점 자체가 앞으로 10일 후에 구름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초과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혹시 고점에 팔고 못 팔면 계속 기다리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객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믿을 게 전혀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화가 1120원, 1100원대 있는데 1100원 이하에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1100원대 이하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원화의 약세 이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약세가 뭐 수출 국면은 좋지만은 국가 내부적으로 물가지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나라 주식이 어제 삼성전자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미국 4대 지수 중에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D램 반도체, AP 반도체, 낸시 브래시 반도체 잘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주식 관련 장비 업체들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장은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보시면요. 선물 자체가 제가 누차 있죠. BLW가 하락 상승 밴드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듣는 모양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물 밴드로 봐서는 BWA에 봐서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게 방방 가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PMF 차트는 오늘 경우에 전후해서 붉은 별이 나올 걸로 보시고 있고요. 자, 가기 차트도 제가 볼 때는 곧 붉은 별로 나올 것 같고 이미 렌코 차트는 이미 상승 트렌드로 돌아섰습니다. 렌코 차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미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렌코 차트가 상승하면 보통 상승의 보통 50% 이상은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주식을 함부로 파는 것은 빠른 매매가 없으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물망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1960에서 1970, 80까지 있습니다. 그 아래는 그물망이 전혀 없거든요. 그물망이 없다는 것은 저항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격으로 봐서는 이게 분산해서 매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동평균이 역배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렴 구간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식을 함부로 물 먹었다고 파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주가가 신고가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 날 때 코스피 종목 100종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에서 전부 고점이 났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주가 빠지는 거는 많이 빠지더라도 상승할 때는 신고가는 거의 다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파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물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선물 하루 보시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전님 신청합니다. 네, 이번 주 안에 1940까지는 쉽게 갈 것이다. 그 이후에 조정을 동반하면서 느리게 갈 수는 있겠지만 1980까지 오른다는데 전방 변화는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물 흐름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동서입니다. 식품사업, 포장사업, 발효사업, 수출입 및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커피와 제조업을 영위하여 총 8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사업에서 전국에 걸친 안정적인 유통망 및 물류 시스템, 품질 관리, 브랜드, 인지도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97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및 심리도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4,500원에서 26,000원 사이로 두 번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에는 약 10%인 28,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4,000원입니다. 2차 상승 구간이니 손절가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사태와 관련해서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또 이르면 하반기에 공매도 공시제도도 도입될 수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조언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등 인터넷상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누가 들어도 오해가 없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높은 가격에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하여 그 시세 차익만큼 이익을 취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비슷한 개념적 용어로 대차거래, 대주거래 등이 있지만 골자는 비슷하고 매수 주체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 세력이 대여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훗날 주식을 다시 사서 대여자에게 갚아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에게만 허용돼 있고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한 일부 종목에서 약간의 대주거래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특혜를 주는 제도이고 개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공매도 수량이 확인도 안 되는 실정이라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내리는지 개인들로서는 확인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공매도는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고 싼 가격에 주식을 대사하는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개인들 주식 투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 구조입니다. 개인들은 주식이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데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할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를 외국인이 거의 80에서 90%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으로 공매도를 쳐서 5,000원으로 하락시키면 5,000원의 수익을 보는 구조로 외국인은 5,000원의 수익을 보지만 허용이 안 된 개인에게는 이 주식을 보유 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개인은 투자 자금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손도 못 쓰고 100% 손실을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견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네이버, 네이트, 다음 여러 가지 공매도란 무엇인가 쳐보면 모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인 현대상선,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대한전선, SK하이닉스, 네오이즈게임즈, 컴투스, SCM, 위메드 등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대기업이나 코스닥 우량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다른 일반 주식은 어떡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주식을 신용이나 미수로 매수하신 대한민국 국민 주식 투자자라면 아무 이유도 모르고 깡통을 차게 돼 있으며 주식이 수년간 하락 시 거의 반통만 난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식을 공매도할 때 고점에서 시중에 일부러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하락시킨 애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을 흘려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업의 가치가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나고 나라의 세금을 잘 내면서 주식 투자하는 개인이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생겨도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이고 공산국가인 중국도 중국 기업이나 중국 국민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외국계 기업인이나 유명한 기업인 맥도날드나 삼성의 손실난 부분을 재판에 가서도 중국 기업이나 중국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이번에 전 세계가 다 아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싸움에서도 미국은 미국 기업 및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1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주식이나 파생 상품으로 벌어간 돈이 약 100조가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공매도로 인한 수익은 아마도 수십조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하나 대한민국의 멀쩡한 기업이 일주일이나 몇 달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나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거래 활성화를 한다고 말한다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경기도 일산에서 50대 두 부부가 주식 투자로 인한 경제 파탄과 우울적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자살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분들도 분명히 공매도로 인한 주식의 피해는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외국인을 위한 공매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장 기업이나 주식 투자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제도는 오늘 당장이라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라면 오늘 당장 없애버리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희 수요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하이투자증권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주식으로 힘드신 분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4월 24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CJ ENM을 꼽았는데요. 영화 부문 성장세 지속과 모바일 게임 이익 기업 본격화,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가는 45,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한국전력을 꼽았는데요. 기본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의 증가와 상품 가격 하락 및 원화 강세에 기인한 연료비 감소로 2013년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 BH를 꼽았는데요. BH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39억 원, 영업이익 58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성장성 확인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9,000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신영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웅진싱크빅인데요. 2013년 1분기 기대치를 낮추지만 연간 이익 정상화 가능성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의 실적이 안정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2013년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이 2011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다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유지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오늘 장은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장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 그 세계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그 가장 큰 특징을 찾아보자면 역시 금을 비롯한 상품 가격의 급락이었는데요.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6.7% 하락을 했고요. 3월 말에 비해서는 12%나 급락하면서 상품 시장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품 시장 가격의 하락을 두고서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둔화 또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직은 좀 기우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대변하는 그 미국의 BEI는 아직 2.3% 포인트 내외로 디플레이션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그 수준이 비교적 좀 높고요. 또 하나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가격 수준을 살펴봐야겠는데요. 2000년 이후 S&P 500은 그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금 가격은 어떤 최근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4배나 오른 상태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금 대비 S&P 500의 가격은 2011년 8월 기점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터치하고 상승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고요. 향후 상당 기간 동안은 금보다는 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상품 가격 하락과 관련한 그 어떤 일본의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를 용인하는 미국의 계산 뭐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주 끝난 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던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뭐 사실상 인정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국가나 지역별로 볼 때 일본의 최근 경제 및 금융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한 반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미국만은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면서 뭐 엔화 약세 요인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이렇게 엔화 약세에 가려진 어떤 미국의 그 달러 강세가 좋을지 나쁠지 좀 판단을 해야겠는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 증시의 장기 역사를 볼 때 그 달러 강세 국면에서 주가도 레벨업이 본격화되었고요. 뭐 가까운 예로 90년대 미국의 골디락스 경제는 상품 가격 안정이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뭐 이는 그 달러 강세가 상품 가격을 제어하고 소비 경제 국가인 미국에 우호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그 에너지, 산업재, 소재 섹터가 언더퍼폼하는 것도 결국은 그 달러 강세와 상품 가격 하락에서 비롯되고 있고요. 반대로 필수 소비재, 또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등 소비 관련 섹터가 아웃퍼폼하는 것도 결국은 달러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로 일단 시각을 좀 돌려서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엔화 약세, 또 달러 약세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당히 희생양이 좀 되고 있는데요. IT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달러 강세로 인한 상품 가격의 하락은 또 국내 경제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재, 어떤 소재 등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역사적 경험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산업재와 소재 sek터가 언더퍼폼하는 국면에서는 한국 증시가 레벨업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중국 등 그 신흥국의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서 한때 44%에 육박했던 한국 증시의 에너지, 산업재 소재 비중은 현재 25%까지 하락한 상황이지만 다시금 어떤 호황이 전개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들 투자 관련 섹터의 비중 축소 과정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역시 긍정적인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번 주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그 80개를 기록했고요. 장중 1,900포인트를 이탈했을 당시에는 100개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단기 투매 시그널로는 충분해 보이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산업재, 소재 등 어떤 부진한 업종이 동반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들 부진한 업종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지난해 11월 중순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나무를 보고 좀 숲을 판단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CJ ENM 종목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CJENM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 또 영화 부분의 성장세 지속, 또 미디어 산업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비해 52% 성장을 했고요. 이번엔 흑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해외 부분이 약간 미미하지만 성장세 감안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방송 부분도 컨텐츠 부분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상당히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45,500원, 손절가는 34,000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 출발을 20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1924포인트로 0.3% 정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0.4% 정도 올라온 5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일정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체크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 장의 일정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재보궐선거가 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안철수
한덕수 씨 때문에 또 재보궐선거가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서울 노원병 지역구 이제 출마하기로 하면서 이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테마주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LG전자의 실적 발표, 또 SK하이닉스, 대우건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메리츠화재의 오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뉴로테크가 이제 상호 변경합니다. 아라온테크로 변경이 되고요. 또 키스앤컴퍼니도 상호 변경이 됩니다. 트랜스더멀 아시아 홀딩스로 상호 변경이 되니까요. 이 점 착오 없으시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경제지표 발표인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주간 원유 재고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3월 내구진 주문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 2위 자동차 메이커인 이제 포드 자동차의 또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그 미국의 최대 모바일 칩 제조업체인 퀄컴,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그리고 대표적인 그 진가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시황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의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변곡 구간대에서 이제 풋옵션의 막내가 탄생이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프로그램 매수 유입에 대한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주체로 좀 활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그 선물 환매수가 이제 나타나면서 해지 교체에 대한 가능성. 또 코스피 200 지수를 놓고 본다면은 기관 투자들이 지금 시장을 좀 방치는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은 1945포인트에 대한 상승 밴드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1945포인트를 넘어간다라면은 시장은 상승 전환이 되거나 변곡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945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1890포인트 수준 내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을 좀 우리가 염려를 하시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리더주들의 변동성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구간대는 확인하고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중국 증시의 추가 하락이 지수에 영향을 줄 것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SK하이닉스, LG전자 1분기 실적 공개됩니다. 이 점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